주식시장에서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멀리 있는 행운도 나에게 끌어오는 방법은 매일같이 시장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과거에 기록하고 쌓아온 데이터와 비교하며 성장의 촉매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운의 종류와 성장의 촉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타고나는 것들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통제할 수 없는 타고나는 것들을 순전한 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내 할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그 인맥을 통해 배움을 갖게 되거나 통찰력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행운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조금 움직이시면서 알파 컨덕터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식에서 오는 운입니다. 공부를 하고 배움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게 되면 특정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행운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과 해안이 결합되면 산업의 미래를 보는 선구안이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연구를 했거나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급성장하는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미래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이겠죠. 네 번째는 특별함에서 오는 운입니다. 지식에서 오는 운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에 몰두하게 되고 즐기는 수준을 넘어 그 분야에서 굉장히 깊은 전문성을 갖게 되면서 관심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특별함에서 오는 운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행운이 필요할까요? 주식 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시대별 주도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코스피 상장 종목은 833종목, 코스닥 상장 기업은 1676종목으로 총 상장 기업은 2509종목입니다. 약 2500종목 중에 몇 개 안 되는 시대의 주도주를 고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엄청난 행운일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순전한 운을 제외하면 유튜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도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되고 대가들의 책과 과거의 데이터들 그리고 산업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은 투자를 부업으로 삼으면서 열심히 관심을 갖다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와 같은 대외 변수들의 변동성을 통해 낮은 가격에 좋은 회사들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 주린이들의 계좌 개설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행동으로 옮긴 이들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도 로또 매장까지 찾아가서 줄을 서고 로또를 사야 아주 낮은 확률의 당첨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것처럼 주식 투자도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에게만 기회가 생겨납니다. 22년의 하락 추세를 견디지 못하고 또 많은 이들은 시장을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될 때까지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 또한 끈기를 갖고 노력하는 힘을 갖게 된 것 또한 새로운 종류의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티는 자들에게 시장은 또 새로운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구독자분들도 멀리 있는 기회까지 잡을 수 있는 행운 가득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이 산업의 사이클을 만들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도주를 만들어냅니다.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은 첫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투자입니다. 종목을 발굴할 때는 저는 그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의 성장성 그리고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요인들을 봅니다. 시장의 상승률보다 초과 달성할 수 있는 수익을 말합니다. 신사업, 새로운 상품 등 없다가 생기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려 노력하고 과거에 쌓아온 데이터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또 그 기업의 독점력과 시장의 점유율도 유의 깊게 살펴봅니다. 사업과 관련된 기업의 내적 촉매 중에 성장과 관련된 촉매는 매출과 이익을 올려줄 수 있는 요인, 제품의 확장과 지역의 확장, 제품 가격 인상, 기업 인수 등이 있고 최근 농심의 라면과 오리온의 초코파이처럼
해외 진출에 성공하면서 제품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중국 수입 의존율이 높았던 요소수를 중국이 수출 제한하면서 수급 대란이 생기고 품귀 현상이 일어난 것처럼 공급이 모자라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 닷컴 버블 이후 경쟁사들의 몰락에 살아남은 IT 기업들이 관심을 받게 되는 것처럼 사업과 관련된 기업 내에서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촉매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의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전기차의 시대가 오고 있고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2차 전지 상승의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바이든 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약 67% 정도를 전기차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도 바이든의 IRA 법안에 맞춰서 미국 투자 누적 금액만 약 7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도 당연히 시장에서 각광받았고 2차 전지의 폭발적인 주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최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전기차 보급 정책은 광기의 산물이라면서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일자리와 자동차를 지키려면 본인에게 투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면 IRA를 폐지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과 우려들이 생기면서 기존의 IRA에 따른 수혜 업종들이 주가가 출렁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IRA 법안을 폐지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법 제정도 어렵지만 제정한 법안을 폐기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IRA 법안은 약 10년 동안 진행할 법안입니다. 게다가 탄소 포집 기술은 미국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는 어렵고 방향성을 조금 바꾸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제 오피니언이었습니다. 또 올해는 HBM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후공정 본딩 장비인 듀얼 TC본드라는 제품을 생산하는 이 한미 반도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했고요. 이 MLB라는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하는 이수페타시스도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고다층 인쇄 회로 기판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글로벌 점유율이 3위 정도 됩니다. 또 블랭크 마스크 또한 이렇게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상승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선제적으로 DUV 장보를 확보함에 따라서 SNS택이 꿀을 빨게 됐습니다. HBM이 시장에서 관심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GPU의 연산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 연산을 받쳐주는 메모리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BM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HBM을 SK와 삼성이 만듭니다. 전 세계 HBM의 약 90%를 공급하면서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극소량의 점유를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100과 H100이라는 두 가지 칩에 페어링해서 HBM이 들어가는데 이걸 SK와 삼성이 만든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테슬라에서도 D1이라고 하는 반도체 칩을 만들 예정인데 여기에도 HBM이 페어링 된다고 합니다. HBM은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모든 미래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향후 반도체 시장의 패권을 좌우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기 때문에 밸류체인인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돈의 흐름과 연관된 주도주들에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현재 상태에서 그 근거들을 찾아내고 기술적인 셋업이 완성되지 않은 차트와 종목을 피킹하는 것, 주도주를 찾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 논리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그것들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후 분석은 늘 쉽고 현재 진행하는 기회들을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미래를 보고 저한테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24년의 주도 산업을 찾기 위해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고금리에 따른 신용 위험과 경기 둔화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탈세계화 국면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임금 경쟁력과 투자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 투자와
하이테크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과 제조업에서 반전 가능성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 부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 속에서도 성장하는 산업과 새로운 시대의 주도주는 반드시 탄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노력한다면 언젠가 행운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이 안 되면 다음 사이클에서, 다음이 안 되면 그 다음에서 언제든 행운은 꾸준히 노력하는 자의 편이 된다고 말이죠. 일론 머스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한때 생존의 위기를 겪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마 테슬라는 파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주 7일간 365일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을 일하는데도 사람들은 나에게 운이 좋다고 말한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주도 산업과 주도주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금융시장 초과수익 지휘자 알파 컨덕터였습니다.